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바이프러스트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런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사용자분들이 컴파운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에 미니플레이터 필드라는 되게 좋은 컴파운드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플레이트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의 유럽 쪽 담당하시는 엔지니어 분이 있어요. 올랜드 와야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이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영상을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국말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다시 가공을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미니플레이트 컴파운드가 미니플레이터 필드 컴파운드가 어떤 건지 한번 잠시 소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 매니플레이트 컴파운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제 그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었을 때 거기 필드를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능 필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바이프러스트에 관련된 업데이트라든가 그 새로운 컴파운드 패키지라든가 그런 거 다운로드 받을 때 바이프러스트 포럼에 보면은 그것만 모아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이 미니플레이터 필드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면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바이프러스트 포럼에 가셔가지고 거기 찾는 게 위에 상단에도 있거든요. 상단을 치시면 안 되고요. 포럼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미니플레이터 필드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미니플레이터 필드 컴파운드라는 저렇게 곳이 뜰 거예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인스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운로드 이런 플러그인이 아니죠. 컴파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열려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튜브 사이트인데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유럽 쪽 엔지니어 올랜드 와야라고 있는데 그 분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 컴파운드 관련된 3개 동영상을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미니플레이터 필드 인트로덕션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영상 설명하는 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또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영상 있잖아요. 미니플레이터 필드 버전 1 디테일스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 영상에 쓰였던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스톨하는 방법은 다른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압축을 풀게 되시면은 폴더가 4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 폴더 앞에다 1, 2, 3, 4 그렇게 이제 번호를 좀 약간 달았고요. 그래서 그 폴더대로 그 또 친절하게 그 폴더에 어디 카피하라고 그런 것까지 다 폴더 이름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컴파운드가 들어있는 폴더인데 거기에 있는 컴파운드를 우리가 흔히 그 바이프러스트 컴파운드를 저장해 놓은 그 폴더 있죠. 유저네임, 오토데스크, 바이프러스트 컴파운드에다가 해당 그 파일을 일단은 카피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쉘프에다가 등록을 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콘도 프레퍼런스에 가서 아이콘 그 폴더 안에다가 해당 아이콘들을 해 주시고
다음 스크립트도 해당 그 프레퍼런스 스크립트 그 폴더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거기 뭐 무브를 하든 카피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제가 여기 과정에서 이 4번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shelf underscore add manipulate field .mel 이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프레퍼런스에 보면은 쉘프 폴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넣고 마야를 구동을 하면 이제 이게 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스크립트를 좀 바꾸려고 이름을 좀 약간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 manipulator field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끝에다가 뭐 1 아니면 뭐 맥 버전, 윈도우 버전 해서 이렇게 뭐 다른 이니셜을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스크립트 안에가 요거랑 이름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되도록이면 변경하지 않고 그냥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있는 이 메일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아이콘 경로가 아마 F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를 불러오는 그 항목에다가 그 아이콘이 있는 경로를 등록을 해 주시고 마야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쉘프에 저기 상단 오른쪽 그림이죠. 상단 오른쪽 그림 같이 저렇게 세 개의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명령어가 이렇게 로드가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스톨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마야로 가서 어떻게 그 매니플레이터 이 필드가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를 구독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쉘프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우리가 바이프러스트에서 뭐 노드를 뭐 하나 만들어 보죠. 뭘 만들 거냐면은 저희들이 아마 이 바이프러스트 처음 했을 때였나요? 제가 뭐 이렇게 디포머 만들듯이 오브젝트 갖다 대면은 그거에 대해서 디포머가 되는 그런 걸 하나 만든 적이 있죠. 그런 유사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디포머가 되는 다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여기에 이제 바이프러스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숙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뭐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디폼이 되는 거 하기 위해서 get 포인트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get 포인트 포지션 일단 꺼내 놓고 그 다음 산출될 값을 위해서 set 포인트 포지션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꾸며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건 완성이 됐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매니플레이터 필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는 방식은 노드를 끝낼 수도 있겠죠. 메인 매니플레이터 필드 이렇게 해서 꺼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쉘프에다 등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시지 말고 요거를 첫 번째 거죠. add manipulator field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컴파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또 인풋이라고 해서 얘가 또 하나 생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마야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 그렇죠? 얘가 하나 생성이 되게 돼요. 아웃라인에서 한번 보면은 얘가 따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얘 채널값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이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은 매그니튜드, 어텐주레이션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스크립트, 첫 번째 이 쉘프 이 명령어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있죠. 거기에다가 미니플레이터 필드라는 컴파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 인풋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에 여기 얘가 되겠죠. 미니플레이터 그렇죠? 미니플레이터 생성해 주고 미니플레이터에 있는 이 채널 값, 애트리뷰트 값을 이 컴파운드 그렇죠? 미니플레이터 컴파운드랑 연결을 시켜 준 거예요. 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어떤 식으로 스크립트가 짜여 있는지 보시면은 나중에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합적인 컨트롤러 만들 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컨트롤러 만들 때도 이렇게 연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스크립트 형태로 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돼요. 미니플레이터 필드에는 여기 보시면 per 미니플레이터 세팅이라는 게 있고 그냥 세팅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얘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게 이게 미니플레이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매그니튜드, 어텐주에이션 막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이 밑에 있는 세팅스 보면은 이 세팅스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바이프로스트 그래프에 보면은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크게 이제 명령어를 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직접적인 이 미니플레이터, 또 하나는 이 바이프로스트 자체. 그렇죠? 그다음 여기 이름 보시면 퍼라고 돼 있어요. 퍼는 뭐냐면은 이제 각각의 미니플레이터. 그러니까 미니플레이터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미니플레이터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미니플레이터들을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동그라미의 정체가 뭐냐면은 얘는 그 뉴클리어스 있죠. 뉴클리어스의 솔버에 있는 그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뉴클리어스를 이용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뉴클리어스 솔버에 있는 그 컨트롤러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껍데기만 그냥 뉴클리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이걸 썼냐면은 얘의 자체적으로 이런 값들이 있거든요. 이런 컨트롤러를 쓸 수 있는 이 이름들, 애트리뷰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뭐 널이라든가 아니면 로케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다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 파라미터 설정하고 이게 다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그냥 거기 있는 얘를 연결한 거고 이거 위에 이제 다른 값들 있죠. 얘가 갖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락을 다 걸어놨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컨트롤러 만들 때 그냥 로케이터라든가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이 컴파운드 그래프, 이 그래프를 이제 요거랑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폼이 되는 원리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그 포인트 값에서 움직임 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 값을 샘플 포인트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 오리지널 값과 변형된 값을 더해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dd 노드를 한번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add 노드를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여기 보면은 뭐 스칼라 필드, 벡터 필드, 아이드 필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포인트 스칼러라고 있죠. 얘가 바로 이제 포인트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디폼이 되는 값이 여기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노멀 값 때문에 이렇게 플랫한 쉐이더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다가 노멀 값을 다시 적용을 시켜보죠. 가운데 선택하고 여기에서 업데이트 언더스코어 하고 메시 해서 업데이트 메시 노멀 연결을 해주시면은 노멀이 다시 이제 정확한 방향으로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뭔가 이제 되긴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탑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처음에 연결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포인트 스칼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 스칼러 어디서 많이 봤죠?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언제 했나요? 그 배경 프로시저 배경 했을 때 그 스칼러 값 바꾸고 뭐 그런 거 나왔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XYZ 값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애트리뷰트에 영향을 받는 게 좀 더 XYZ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값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얘가 영향 받으면은 지금 현재 Y축으로 돼 있죠. Y 방향으로만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 스칼러 값을 분리를 해보죠. 스칼러를 그 벡터 3로 일단은 바꾸고요. 그렇죠? 벡터 3에서 지금 현재 X 값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Y 값이 되겠죠. Y 값을 해서 여기서 나온 값을 자, 여기 포인트 스칼러에 연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보기 편하게 나중에. 자, 연결을 했어요. 움직여 보면은 뭔가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이 끝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연결을 하고 이렇게 디폼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옵션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옵션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스케일도 할 수가 있겠죠. 스케일은 제가 일단은 3으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값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게 여기 보시면은 매그니튜드겠죠. 매그니튜드 1 그러면 여기 그리드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겠죠.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1값이냐 2값이냐 그걸 이제 그리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어텐주에이션 같은 경우는 펄오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부드럽게 떨어지느냐. 그래서 펄오프를 컨트롤하는 데고, 그다음 펄오프의 모양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니플레이터 필드에 보시면은 여기 펄오프 F 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 값으로 되어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으로 이런 식으로 다 있죠. 뭐 반대로 되는 것도 있고, 뭐 직선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선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 커브를 조절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또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케이스마다 좀 약간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또 이게 옵션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이프러스트에 선택하면 여기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또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옵션들은 내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얘에 있는 보면 여기 있는 옵션이랑 똑같죠. 여기 보면 세팅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옵션이랑 똑같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가능하고 그냥 바이프러스트 그래프에서 컨트롤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 아웃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할게요. 그럼 여기 연결을 끊으면 되겠죠. 그렇죠? 연결 끊을 때는 뭐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죠. 끊으면은 이제 클릭해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옵션은 일단 다 꺼놓고 처음부터 한번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add weight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미니플레이터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해야 돼요. 미니플레이터를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미니플레이터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위에 보시면 아이콘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녹색으로 플러스 된 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그 미니플레이터가 완성이 돼요. 새로운 게.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끊을게요. 재밌는 거는 여기 하나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 새로운 게 또 나왔는데 그래프에는 더 추가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 하나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얘들을 얘가 컨트롤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여러 개를 더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더 만들고 얘는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버전 1이기 때문에 딜리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잔재가 남아요. 그럴 경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번째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잔재가 남은 얘들을 다시 없애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콘은 간단하죠. 새롭게 만들 때, 그 다음 만든 거에서 추가를 할 때, 그리고 만약에 뭐 미니플레이터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 버튼을 지운 다음 딜리트로 지운 다음 이 버튼으로 다시 초기화 해 주시면 되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add weight라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키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쭉 움직이면은 변하죠. 그렇죠? 자, 얘가 뭐예요? 지금 1이에요. 매그니튜드가 1, 얘도 1이죠. 그래서 add라는 것은 이 매그니튜드 값들을 다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렇죠? 하나 더 있으면은 3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닌 모든 옵션이 꺼져 있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죠.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작아졌어요. 얘는 뭐냐면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얘를 하나 지울게요. 지우고 보시면은 좀 또 커졌죠. 여기 보면은 값이 대략 얼마 정도 같아요. 얘가 지금 매니플레이터의 매그니튜드가 1인데 얘 같은 경우는 0.5 정도 되죠. 그렇죠? 왜? 두 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얘네 각각 값을 다 나눈 거예요. 매그니튜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얘에 따라서 다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최대 1처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럼 얘가 더 작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를 또 나누기 3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합쳐지면은 1값이 되겠죠. 3개가 합쳐지면은 1값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는 것은 이제 add weight를 해가지고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use max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매그니튜드가 2라고 가정을 할게요. 하나는. 그럼 지금 현재 add weight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3이 되겠죠. 얘가 3값이 돼요. 근데 여기서 use max를 하게 되면은 얘는 항상 최대값만 디스플레이를 해요. 얘가 2이기 때문에 모든 값을 2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렇죠?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도 3이 되겠죠. 그렇죠? 왜? 얘가 3이니까 최대값만 쓴다.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클램프 같은 건 뭘까요? 클램프는 여기 맥시멈, 미니멈 있죠? 이거를 내가 설정한 값으로 딱 잘라버려요. 여기를 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얘가 매그니튜드가 100이 됐든 뭐가 됐든 최대 모든 것을 1만큼 그렇죠? 만약에 1.5, 2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클램프 적용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랜덤 스케일 타입이 있는데 얘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버전 1이어서 그런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버전 나오면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리미트라는 게 있는데 리미트는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스피드 어프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노이즈를 추가할 때 우선적으로 프랙탈 노이즈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노이즈가 들어간다면 얘는 곱하기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 값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증폭 효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노이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줄 수가 있고, 뭐 노이즈 프리퀀시, 뭐 스케일 노이즈,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제 away from center, away from axis 이거를 좀 알아볼게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포인트를 이용해서 디폼이 되는 거를 봤는데 이번에는 벡터 필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디폼이 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요. 샘플 필드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필드 값들에 관련된 샘플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렇죠?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제가 요거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이쁘게 만들려고. 다음 여기서 이제 샘플 필드 값을 리절트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포지션 있죠? 포지션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필드 값에 의해서 디폼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드를 좀 끌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필드에 여기서 필드 벡터 필드죠. 벡터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디폼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원리로 되냐? 그리고 또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그래서 이런 그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필드 있죠. 그래서 벡터 필드 스코프 여기 있죠. 벡터 필드 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코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벡터 필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빨간색이 힘이 많이 주는 거고 그걸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필드 값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들 보면은 away from center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away from center.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렇죠? 거기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값들이 커지죠. 약간 매그니튜드랑은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포머로 지금 현재 볼륨 쉐입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 쉐입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어가 있고 큐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얘들 같은 경우는 away from center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아닌 실린더 같은 경우, 그렇죠?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쓸 수가 없어요. away from center. 왜냐하면 센터가 보면은 없죠, 그렇죠? 그다음 실린더 그렇고 콘도 그렇고 이 away from center랑은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 도너스 형태도 그렇고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 away from center 말고 그 밑에 보면 away from access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쓸 수 있는 얘가 있고 또 얘가 쓸 수 있는 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가 쓸 수 있는 건 큐브하고 스페어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큐브하고 스페어 같은 경우는 away from access를 할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은 아까 전에 안 된다는 얘들 있죠. 실린더, 그렇죠? 실린더라든가 아니면 콘이라든가, 그렇죠? 실린더에서, 그렇죠? 실린더라든가 콘 이런 얘들은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센터로부터, 그렇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은 똑같은 건데 이 볼륨 쉐입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거를 보시면 되고 얼렁 액세스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포머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필드 값이 바뀐다, 벡터 값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뭐 실린더라든가 모든 얘들이 다 가능해요. 그렇죠? 얼렁이드 액세스 y를 기준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around access 이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y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예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페어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는 지금 현재 직선으로만 보이잖아요. 직선. 얘를 좀 더 좀 이쁘게 보고 싶어 하려면은 여기 벡터 필드 스코프 밑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플로 라인스라고 있어요. 얘를 활성화 시켜 주게 되면 좀 더 비주얼적으로 이쁘게 보이는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옵션들 있죠. away from center에서부터 away around access 얘는 이 네 가지 옵션은 이 필드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스칼러 필드라든가 벡터 필드라든가 이런 필드들 그렇죠?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줄 건지 어떤 방향을 줄 것인지 그런 걸 컨트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뭐 거의 다 알아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I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쓸까요? 아마 거기서 썼었던 것 같아요. 프로시저 배경에서 잔디들을 랜덤하게 배치할 때 잔디, 돌,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배치했을 때 그 ID 값을 이용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겠죠. 다른 파일, 예제 파일 있을 거예요. 거기 아까 제가 알려줬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예제 파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잘 설명이 됐어요. 아이디가 어떤 건지 설명이 제대로 된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빼고 아이디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2, 1, 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디가 0일 때, 1일 때, 2 때 뭐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해놨고 그다음 이 아이디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겹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주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뭐 좀 약간 직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네들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드들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샘플 필드하고 벡터 3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디폼이 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판이 하나,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 그렇죠. 얘네가 필드에 의해서 디폼이 되는 컴파운드 노드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쭉 가서 create instance 얘가 얘네요. 그렇죠. 얘. 그리고 RGB 큐브, 그렇죠? RGB 큐브가 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RGB 큐브들이 여기 이 필드 영향받는 필드에 배열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create instance 얘를 카피 페이스트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디 볼까요? 여기서 이 포인트들, 그렇죠? 인스턴스 되는 얘들이 자, 어디에 매쳐야 되느냐? 여기에 매쳐야 되겠죠? 얘가 지오메트리 B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B가 여기 있죠? 여기에 되고 그다음 여기서 산출된 값 엑스포트하고.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대로 됐는지. 자, 그러면은 얘 여기 있죠? 얘 클릭하고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D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D로 통해 가지고 큐브가 지금 아마 아웃라인을 열어보면은 큐브가 이제 세 개가 있죠. RGB 해가지고 세 개의 큐브가 있고 이 큐브에 따라서 여기 ID 값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자, 움직이면은 어때요? 지금 현재 파랑색, 파랑색하고 연두색하고 겹쳤을 때 파란색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 있는 연두색이 파란색으로 대체되는 누가 더 상위 개념일까? 그렇게 그걸 보면은 뭘로 결정되냐면은 그 매그니튜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디가 제일 높은 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매그니튜드가 살짝이라도 높잖아요. 값이 매그니튜드 살짝이라도 높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딱 움직여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값이 더 높은 쪽이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값이 뭐 되게 크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파란색은 거의 디스플레이가 안 되겠죠. 그죠? 왜냐? 매그니튜드가 파란색이 낮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고 싶을 때가 있겠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갖다 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돌로 변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디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나무들 여기는 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딱 선에 맞춰서 되잖아요. 근데 약간 랜덤 값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서 노이즈 값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약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노이즈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매그니튜드가 1이더라도 이 포인트들은 1값이 아니라 이 노이즈 값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보면은 높낮이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랜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적당하게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노이즈가 좀 너무 심한. 네, 이렇게 노이즈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랜덤한 값들을 산출해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갖고 있는 모든 옵션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럼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뭐 중요한 거는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재미난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